안녕하세요. 예술방의 아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나태주 양광모 시인의 시집과 인문학 도서를 출판한 푸른길에서 나온 이 특별한 책은 인문학과 의학의 시선으로 맞이하는 뜻밖의 그림들을 소개합니다. 뜻밖의 화가들이 주는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은 출간 당시 교보문고 미술 분야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는 등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순보명, 일명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명화들이라고 할까요? 이 책은 20여 년 동안 세계 80여 개국을 다니며 미술관을 누빈 소문난 미술 애호가이자 미술관 도슨트를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그림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게 삶의 즐거움이었던 김규봉 선생님과 진료실과 미술관을 오가는 내과 전문의로 전 세계 미술관을 다니며 그림에 담긴 의학과 인문학적 코드를 찾아 해설하기를 즐긴다는 또 다른 저자 박광혁 선생님이 공동 저술한 책입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두 작가는 미술을 좋아한다는 공통 분모로 책까지 함께 펴내게 된 사이입니다. 이과생과 문과생이 미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했는데 그 독특한 조합처럼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항상 접하던 유명한 화가 말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명화를 그린 이름 모르는 화가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처럼 천천히 시선을 이동해가며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에 밑줄을 긋기도 하면서 두 눈에 새겨두는 과정일 겁니다. 간혹 익숙하지 않은 화가여도 마음에 두고 싶은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의외의 명화가 주는 위안을 두 작가가 지친 일상을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라며 선물해준 이야기입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예전처럼 마음껏 방문할 수도 없는 요즘,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진정한 명화읽기. 두 작가가 오랜 시간 잘 가꾸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비장의 아틀리에로 저 아나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웃는 여자의 말 못할 비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건축물로 유명한 도시죠. 피카소 미술관에서 피카소의 작품을 보는 것도 여행에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 웃는 여자입니다.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스페인 화가 산티아고 루시뇰의 작품인데 웃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유행한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예뻐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노래지만 이 그림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웃는 여자는 다 예뻐 보이듯이 이 그림 속의 웃는 여자도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입니다. 웃는 여자는 스페인의 화가 산티아고 루시뇰이 그의 미주이자 아내인 루이자 데니스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단지 예쁘게만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그림에서 여인은 어색하게 왼팔을 굳이 높은 벽난로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오른팔을 공중에 똑바로 놓아둔 채 정면을 보면서 어색하게 턱을 꿰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싱그럽고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는 턱 아래 놓인 오른쪽 주먹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먹으로 턱을 받친 자세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흔히 국소성 긴장 이상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국소성 긴장 이상증 환자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처럼 손으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정면을 쳐다볼 수도 없고 심하면 고개가 돌아가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육 긴장이 잘못되어 몸이 한쪽으로 뒤틀리거나 뒤로 젖혀지고 아니면 아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증세를 의학 용어로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드문 질환으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일반인은 손으로 주먹을 쥐게 되면 자극된 손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 주먹이 제대로 쥐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이에 반해 근긴장 이상증 환자의 경우 주먹이 이상한 모양으로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질환이 진행될수록 심해지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루시뉴 부인의 경우 사경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으로 목 근육의 경련으로 인하여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앞뒤로 혹은 어깨 쪽으로 기울어져 머리를 바르게 유지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녀의 왼팔은 벽난로에 고정되어 있지만 힘이 들어가 있으며 오른쪽 주먹 역시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예쁜 얼굴 속에는 그런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걸을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때때로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큰 고통은 이상한 자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자연스러운 머리의 위치로 인하여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책도 보기 힘들며 TV나 영화는 더욱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기능장애와 함께 외모상의 문제들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그린 잔느 에비테른의 초상화입니다. 모딜리아니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의 유난히 긴 목을 가진 여인의 초상화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조각품들도 목이 긴 사람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가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아프리카 원시 조각상을 보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 속의 여인 잔느는 모딜리아니의 아내인데 화가의 아내로서 또 모델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여인입니다. 그런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인지 모딜리아니는 잔느의 초상화를 무려 25점 이상 그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랑스러운 아내 모습을 끝없이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구부러진 얼굴과 목 자세를 고정시키려는 왼손의 위치로 인해 국소성 긴장 이상증 교과서의 표지 그림으로 종종 등장하고 있죠. 실제로 모딜리아니가 그린 잔느의 초상화에는 이런 포즈가 몇 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잔느가 실제로 근긴장 이상증을 앓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산티아고 루시뇰의 또 다른 작품 여성인물이라는 그림입니다. 루시뇰은 초기에 실내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여인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스페인 벨라스케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울을 이용한 이중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역시 화가의 아내인 루이자 데니스입니다. 근긴장 이상증 환자인 그녀에게는 무표정한 표정이 차라리 편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인 혼자 측면으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 여인 앞에 이젤을 놓고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루시뇰 자신의 모습도 그려놓았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면 정작 거울 속에서 여인의 얼굴은 일부만 보이는데 반해 그림을 그리는 루시뇰 자신의 얼굴은 전부 나오게 함으로써 은근히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아 화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루시뇰은 스페인 카탈루냐의 자랑스러운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안토니 가우디와 동시대의 인물로 역시 카탈루냐 출신의 화가이며 시인이자 극작가였습니다. 루시뇰은 1861년 바르셀로나에서 섬유 공장을 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뇰은 10살 때 이미 그림과 여행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엄한 집안 분위기로 인해 마음대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살 때 자신을 돌보아주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동안 하고 싶어하던 미술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어려서 결혼한 아내와도 이혼합니다. 그는 훗날 그의 모델이 되는 루이자 데니스와 재혼하며 새로운 예술의 길을 개척해갑니다. 그는 예술 훈련에 대한 기초를 마치고 고향의 수채화 작가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884년 카탈루냐주의 셀라파레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의 친구들인 화가 라몬 카사스와 조각가 엔리크 라라스와 함께 했습니다. 정원 그림의 대가. 루시뇰이 여인들의 추상화도 많이 그렸지만 사실 그는 정원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정원 그림의 대가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화가로 출발한 그는 당시의 많은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1889년 파리 몽마르트로 가서 같은 스페인 출신인 라몬 카사스와 이그나시오 줄로아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인상주의 화가로 유명한 라몬 카사스와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살면서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같이 그렸습니다. 당시 파리는 화가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원 그림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 주제였습니다. 루시뇰은 그라나다뿐만 아니라 세비야 및 아랑헤즈와 같은 스페인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정원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스페인 예술 특유의 밝은 색채와 함께 섬세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이 그림은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루시뇰의 일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의 정원은 화려한 공중의 정원이나 도시에 계획된 정원이 아니라 개인 주택의 정원으로 보입니다. 다른 화려한 정원들에 비해 평범해 보이지만 상당히 크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는 당시 라몬 카사스와 함께 카탈루냐의 이곳저곳을 자동차로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유형과 풍경에 대하여 메모를 하고 미술관에서 많은 그림도 보고 또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인간의 동정심과 특별한 유머 감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루시뇰의 정원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그림 속 정원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 정원에서 꽃구경도 하고 향기도 맡으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일상의 날이 그리워집니다. 루시뇰은 카탈루냐 지방의 언어인 카탈란어로 희곡과 소설을 쓰기도 하였는데 카탈루냐 모더니즘 운동의 영혼으로 간주되는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그를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물로 기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림도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루시뇰의 푸른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푸른 정원은 정원 그림 중에서도 독특한 그림이죠. 정원 보수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나무들로 조경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원에 파란색 목재로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란색 벽이 오히려 낯선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루시뇰의 그림에서 이런 파란색을 보기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훌륭한 화가이기도 했지만 정원에 대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중단 없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구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붓과 펜을 동시에 다루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정중하게 그의 취미와 취향을 활용하여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또한 인생을 달관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원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는 70세까지도 변함없이 정원을 그리다가 1931년 아랑헤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장수를 누린 것이죠.
루시뇰의 초상화와 그의 정원 그림은 한때 스페인 화폐인 50페세타의 앞 뒷면에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존경받는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갈 기회가 있으면 건축가 가우디만 보지 말고 루시뇰의 작품이 있는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에도 가보면 좋겠습니다.